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싸웠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펜스하고 싸운 적 없다. 그 펜스하고 싸웠다라는 이야기 거짓말이다라는 성명을 내놨는데 이 성명의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코리 루완도프스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코리 루완도프스키라는 사람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고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고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고용했느냐라는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있었다. 이게 2018년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썼던 인물이 마이클 밴더의 가운데 있는 인물인데요. 이 마이클 밴더가 책을 썼습니다.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이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겼어 땡땡 한 다음에 트럼프가 낙선한 속사정 이라는 이제 부제목을 붙여가지고 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해하건대 겉으로는 트럼프가 작년에 선거에서 이겼다, 랜드슬라이드로 하게 이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 것이다. 졌는데 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속사정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책 내용은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 책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 책 안에 바로 이런 마이크 펜스와 트럼프 간의 갈등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힐이라는 이제 의회 전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그 보도가 나온 다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는 성명을 또 내놓은 것이죠.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싸운 적 없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마이크 펜스와 내가 코리 루완도프스키를 두고 크게 싸웠다라는 3류 기자 마이클 밴더가 쓴 기사는 완전히 거짓이다. 그런 싸움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에 대한 출판된 수많은 책에 쓰여 있는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허구다. 가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 매우 성공한 행정부에 대해 터무니없이 많은 책을 쓴 작가들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묻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들이 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쓴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순전히 가짜라면서 가짜다. 그렇죠. 이런 작가들은 종종 생각나는 대로 또는 자신의 의제에 맞는 글을 쓰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것은 사실이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가짜뉴스 미디어가 내뱉는 쓰레기를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약간의 소금 정도로 여겨라.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약간의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간단한 조미료 정도로 생각해라. 그냥 재미삼아서 보는 정도로 생각해라. 이제 이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의 또 책들을 좀 쓰고 있다. 참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밴더 기자는 이제 트위터에다가 여러 사람들의 소식통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서 기사를 쓴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트윗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취재라는 것이 직접 취재는 아니죠. 직접 취재는 아니고 간접 취재, 그러니까 탐문 취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를 꼭 취재하지 않아도 주변 인물들을 하고 이제 여러 연락을 하면서 탐문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라고 이제 거꾸로 유추해서 기사를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기자들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꽁꽁 감추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취재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질문하면 바로 즉답을 해주는 감추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는 이제 기자의 상상력이 자꾸 분석력,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이 기자의 상상력과 분석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또 기사의 퀄리티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좌파 언론들이 내놓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익명의 제보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2명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하다. 정말 이게 찌라지 수준일 수밖에 없다. 믿거나 말거나 시기에. 네.
조은조회님, 저희 교회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기자 생활 하다가 기레기라는 단어를 뭐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기레기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썼길래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가?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속이 쓰린데 그런 기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저희가 또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또 비즈니스라는 측면이 적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빅테크 회사들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그렇고 결국은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문제. 따지고 올라가면은 결국 항상 문제의 근원은 돈으로 귀결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양심을 용서해주는 본인은 양심이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해주는 그 면죄부를 주는 카드가 바로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카드를 지금 쓰는 것인데 인지상정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상당히 좀 속이 쓰리다라는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